늦게 군대를 전남대학교에 오세요. 한 23살에 이제 전남대학교 입학을 하시는데 어제 좀 성격도 아주 좀 거세고 그러십니다. 일단 그 윤한봉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호치민이다. 다시 태어난 최시형이다. 뭐 한국의 간디다.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. 사실은 어떠시냐면 사실 저는 정말 호치민하고 닮았다고 생각인데 재산이 없으세요.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보면 이제 본인 짐이라고 이제 그 속옷과 양말 10개가 이제 전 재산이 철저하게 자기의 원칙을 지키시려고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. 그분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게요. 이제 전남대학교에 71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세요. 이게 본인 동기들은 자기보다 다 좀 어리죠. 예, 농과대를 입학을 하시는데 다들 자기보다 어리시죠. 이 양반은 뭐 이제 큰 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나는 농사지니까 이제 농과대 가서. 그런데 72년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띠고 유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때죠. 그래서 유신이 이제 막 그 발표되면서 이 양반이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. 나는 이 체계에서 내가 못 살겠다.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거 바꾸란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. 그래서 농가에 이제 그 학생회도 만드시고 이것저것 좀 해나가시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도 좀 있으니까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대장이 됩니다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청학년이나 이런저런 이제 희곡 사건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좀 벌어졌는데 그 항상의 중심에 이 윤한봉 선생님은 계세요. 왜냐하면 어쨌든 항상 이 양반이 뭘 내세워서 뭐 어디 학생회장 하거나 이러신 분은 아닌데 뭐라 그러죠? 정말 이제 그 뭐라 그러죠? 그런 분을 뒤에서 자기는 뭐 직책이 없지만 배우에 그게 이제 그 당국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뭐만 벌어지면 윤한봉 불러요. 그래서 80년 5월 전에 3번의 이제 그 옥고를 치르십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청학년이었고 민청학년에 광주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당했고요. 그 민청학년 세대들이 딸려갔다 나오면서 전남대 그리고 광주의 학생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펼쳐져요. 그리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많이 좀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하죠. 당시 이제 그 김상윤이라고 녹두서점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내에 있는 녹두서점을 열게 되는데요. 그 양반은 이론가. 그래서 너는 이제 서점 하면서 뭐 애들 이제 가르치고 이런 거 학습이나 이런 거 해. 윤한보 스스로는 이제 완전 조직가라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사람들 조직해내고 뭐 이제 일들을 만듭니다. 그냥 그러던 와중에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면 한평 쪽에서 고구마 이제 그 농협에서 고구마를 적극적으로 심어라. 우리가 사줄게. 라고 이제 농민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지켰을까요? 우리 안 지키죠. 그래서 고구마는 대통령이 되는데 농협에서는 그걸 수매를 해주지 않으니 이제 농민들이 이제 뿌리 나서 한평 쪽에 있는 농민들이 뿌리 나서 그걸로 이제 싸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니까 뭐 싸우기만 하면 다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그걸 갖고서 광주로 갖고 와요. 그리고 이제 천주교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만들어냅니다. 투쟁들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농민들 한 열 몇 명이 이제 단식을 좀 하고 그러면서 광주 쪽이니까 한평 사건인데 광주 쪽이니까 광주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나와서 같이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윤한봉 찾아가죠. 그래서 윤한봉이 적극적으로 그 투쟁을 여전히 배후 조정을 해주면서 학생운동과 연결도 해주고 이러저러한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 연대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이깁니다.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다들 패퇴하고 이럴 때
여러 이제 지역의 연대들, 학생과의 연대, 이런저런 연대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하죠. 광주에도 굉장히 그런 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. 학생운동과 이런저런 이제 운동권들이. 그게 78년 뭐 요때예요. 이제 80년 좀 전입니다. 그런 투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데 사실 이제 이 80년 5월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좀 왜 광주였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지 않으세요? 당연하게도 사실은 그 대구 이쪽은 예전에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렸던 이제 대구는 사실 이제 이미 그 전에 결단이 나잖아요. 79년 10월 16일에 부마 항쟁이 벌어지면서 부산, 마산, 특히 이제 그러니까 경남 쪽에 그쪽이 이제 한 60명 정도가 군사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이제 또 거기도 이제 거의 결판이 납니다. 절단이 납니다, 사실은. 그러면서 윤한봉 중심으로 몇 명이 80년 서울의 봄 시절에 좀 모여서 5월 15일 날 모여서 이런저런 시국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. 그때는 시국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하냐?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였으면 그때 무조건 잡아가는 때니까 어차피 등산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 이 종이에 비닐을 씌우고 거기 이제 버터를 발라서 쓰고 지웁니다. 이게 증거가 되면 안 되니까. 그런 식으로 해서 무등산에 사람들 모여서 시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들 하는데 윤한봉이 아마 광주에서 뭔 일이 있을 것 같다. 이 예측을 하죠. 왜냐? 저쪽 경상도 쪽이 어쨌든 부마 항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다 중심부들이 다 딸려갔으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곳이 광주일 수밖에 없고 저 신군부도 그걸 알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 후배들이죠 주로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면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. 왜냐하면 서울의 봄처럼 이제 막 민주주의가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인데 저 형은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좀 먼 얘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죠. 근데 이 양반의 생각은 뭐였냐면 5월 20일 날 원래 그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돼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시점에 아마 임시국회가 이제 계엄령 해제를 요구를 하는 임시국회인데 신군부 애들이 저거 못 받을 거다. 그러면 그 전에 뭔 일이 벌어질 거다. 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마 이 양반은 그 20일 전후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을 했는데 사실 한 좀 며칠이 좀 더 빨랐죠. 이게 5월 17일, 24일을 기해서 전국이 이제 계엄령이 이제 떨어지고 군 부대들이 각 대학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됐으니까요. 그때 사실 이제 좀 더 제대로 아마 얘기들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들으면서 대신에 좀 우리 좀 준비 좀 하고 있자. 근데 준비를 당장 좀 하기는 어려워도 일단 좀 뭐 사람들 좀 모아서 해야 되니 해야 된다. 대신에 계엄령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면 특히나 이제 그 중심되는 사람들은 이제 먼저 이제 빨려갈 테니 그건 일단 좀 몸을 먼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 결정들을 하죠.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5월 17일 그렇게 좀 결정이 되면서 광주에서도 몇 명이 좀 딸려갑니다. 아까 이제 얘기했던 녹두서점을 하고 있던 김상현 같은 사람이 이제 문 닫을 타이밍에 이제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가고 전남대학교 이제 총학생회도 총학생회장이나 몇 명 빼고 한 4명 정도가 또 딸려가요. 왜냐하면 군부대가 여기를 이제 17일 날 들어오면서 학교를 다 수색하고 다니거든요. 운동하는 사람들 다 살아가기 위해서. 다행히 와중에 어쨌든 윤한봉 선생님은 그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좀 있으면서 그 바람을 좀 피했고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니까 박관현 열사는 일단 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부터 그 좀 분위기가 안 좋다. 서울의 대학 쪽에서 전화가 오거든요. 총학생회로 분위기 안 좋다. 얘네도 먹는 일이 있을 것 같다. 우리도 몇 명이 지금 좀 딸려갔어.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비상이 걸리면서 몇 명간 좀 중심부는 좀 먼저 피해요. 무등산 쪽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 있습니다. 어쨌든 윤한봉으로 다시 돌아오면 윤한봉은 다행히 그건 피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죠.
그래서 일단 이 양반도 좀 몸을 좀 약간 좀 피했다가 상황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싸우잖아요.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일부터 이제 시민들까지 붙어서 제대로 이제 싸우잖아요. 윤한봉 이제 개별로 해서 싸웁니다. 이제 후배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때가 아니야. 이미 싸움판은 벌어졌고 학생들이 싸우고 있고 시민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싸우는 와중에 윤상원 열사도 그렇고 모든 이 광주 시민들 윤한봉까지도 개별로 이제 싸우다가 21일 새벽 아직 이제 21일 이제 거대한 전투들을 하고 이 새벽에 자기 동생을 좀 찾아갑니다. 동생이 이제 난리가 났죠. 오빠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. 특히나 당신은 광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딸려가는 순간 줄줄이 딸려갈 후배들이 너무 많다. 당신은 일단 몸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어쨌든 좀 몸을 먼저 피합니다. 좀 이제 그 강진이 이제 원래 이제 인양반 고향인데 강진까지 도망가 계세요.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특히나 이제 21일 이제 그 1시에 이제 무차별적인 총격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화순이나 여기저기 이제 다 나가서 무기들을 다 터치해오면서 하는 얘기가 광주가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광주의 전라도에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전남 강진까지도 얘기를 했죠.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. 결심을 하고 후배들 몇 명과 함께 광주 인근까지 왔는데 그 광주는 이미 모든 길들을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가시게 됐어요. 그냥 좀 차로 이렇게 좀 이동해서 가시려다가 앞에 있는 차들은 이제 몰살당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죠.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게 이양반의 당연한 얘기였고 자기 후배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기도 한데 본인은 못 들어가잖아요. 이게 얼마나 미치고 한짝 뛰겠습니까. 그래도 계속 들어가시려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다가 5월 27일 새벽에 이제 도청이 함락됐다는 얘기까지 좀 듣습니다. 그 속에서 윤상원이 죽었고 박영준도 죽었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듣죠.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사실은 되게 좀 침체되죠. 그래도 어쨌든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수배가 적극적으로 내려져요. 이 계엄군에서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로 좀 생각했냐면 윤한봉이 대장이라는 건이 계엄군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윤한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하나 그리죠. 이 그림과 김대중과 연결을 해서 그런 큰 그림으로 이제 이 조사들을 좀 해가요. 근데 윤한봉이 없잖아요. 지금 이제 아직 안 잡혔잖아요. 얘들이 이제 그림의 정점이 윤한봉인데 그래야 이 광주의 운동권도 이 학생들까지 싸그리 되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인 윤한봉이 안 잡히니까 얘네도 이제 그 계엄군에서도 난리가 나죠. 그래서 수배자 중에는 가장 높은 현상금까지 걸 정도로 윤한봉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. 그런 와중이니 후배들 또한 후배들은 사실 윤한봉이 어디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5.18 때 이미 어디선가 죽어 있겠다. 그 사람 원래 후배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니 계속 안 보이잖아요. 이제 항쟁 와중에 어디선가 죽어 있겠구나. 다행히 근데 윤한봉이란 정체는 안 밝혀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분당국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정동연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63, 4년에 그 한일회담 반대를 했던 이제 총학생회장을 했던 이분과 김대중을 연결을 해서 이 내란 수계 이제 그 대장으로 정동연을 해요. 근데 이 양반은 사실은 운동 안 하던 양반이에요. 그때는 이미 운동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윤한봉이란 이 정점을 못 잡으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리죠, 사실은. 그렇게 5월 달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81년 4월까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십니다. 윤한봉 선생님이. 한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죠. 왜냐하면 현상금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저기 괜히 나돌아다니다가는 이제 잡힌 거죠.
박건현 여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에서 그렇게 이제 도망 생활을 하시다가 어디 이제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TV에 이제 박관현 딱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신고해서 잡히거든요. 윤한범 선생님 워낙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어딘가 일주일 정도 있고 어딘가 뭐 이렇게 좀 지냅니다. 그러니까 81년 4월 정도에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. 망명을 해서 이제 이 80년 광주의 이 사실들을 알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독일 쪽으로 일단 좀 망명을 하시려고 거의 이제 다 얘기가 다 됐고 독일 대사관까지 이제 가요. 겨우 접선이 돼서 아쉽게도 당시에 그거를 연결을 해줄 이 독일 대사관의 사람이 차가 막혀서 늦습니다. 근데 시간 약속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독일 대사관이 다시 나와버려요. 그랬다가 계속 이제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정말 낮에는 어디 골방에 있다가 밤에는 살짝 이제 좀 그래도 좀 고개 잠깐 들었다가 뭐 이런 생활이 계속 되면서 다시 이제 망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.